네, 반갑습니다. 주식의 즐거움을 알려드리는 조이입니다. 오랜만에 카카오 들고 왔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대에서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또 어떤 전략을 써서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트레이딩에 참여하는 더오름에서 주도주 매매 통해 단타, 스윙, 종가 매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하단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더오름에서 대응 중에 있거나 아니면 대응 예정인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가서 종목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상당히 심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악재가 연이어 터졌죠. 그 여파로 지금 보시면 네이버는 지금 마이너스 7, 8%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성장성, 그 미래성이 좋았고 또 그것만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국민 주식으로 불렸던 이 두 종목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있을지 뉴스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보시면 카카오 주가 여당 시장 독점 비판에 11% 급락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좀 한번 볼게요.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 두 의원이 개최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 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이제 서면을 통해서 혁신 자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과 상징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략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라고 이제 내용을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죽이기 시작한 거죠. 여당 측에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장 독점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 규제할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여당에서 보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규탄을 통해서 대대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더 나온 이제 악재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금융 당국이 두 회사의 이제 그 사업 모델이었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서비스 중단에 해당하는 규제를 내놓은 거죠. 이러면서 이게 빅테크 규제 쇼크라고 나왔는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금소법이라고 있어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이제 하는데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것은 금소법 대상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되는 부분인데 금융위에 그러려면은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법망을 상대적으로 좀 교묘하게 피해갔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그런 부분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들고 일어섰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금융상품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엄청난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달아 이런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얼어붙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법안이 여전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런 악재가 잔재되어 있다.
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악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이런 악재들의 타겟이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일지 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악재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악재는 이미 터졌고 고점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실리면서 이렇게 이런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응 전략을 잘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악재가 단기 악재냐, 뭐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악재냐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 악재가 해소될 때까지는 한 발 물러서서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주봉상 21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구간 지지를 받고 또 이런 14만원 선에서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외인과 기관에서 이제 물량을 던지면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급 상황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좀 진정이 돼야 주가가 다시 좀 반등하거나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사실 이탈하게 된다면은 뭐 사실상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지금 카카오가 정말 제대로 조정을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카카오를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 새로운 주주님들은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카카오 규제가 시작이 되더라도 지금 정부의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경제에 인위적으로 뭔가 규제를 이제 정부 측에서 가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에 대한 부분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규제적인 부분은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미 뭐 커질 대로 커진 카카오의 이제 사업들과 또 플랫폼을 건들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좋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지금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가격 조정 후에 좀 다시 재접근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카카오를 좀 알아봤고요. 당분간 카카오 같은 경우엔 주가 변동폭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카카오는 제가 다시 조만간 분석 영상 다시 가져오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하단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